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시중진담의 권 원장. 고 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또 뭘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 치아 목 부분이 패이고 너무 시려요. 요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새로운 또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면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치아의 목 부분이 딱 거울로 봤을 때 뭔가 패여 있고 거기에 칫솔이 닿거나 찬물이 닿으면 너무 시려요 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렇게 치아 목 부분이 패이는 경우를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치경부 마모, 서비컬 어브레이전이죠. 네. 근데 다른 말도 있어요. 저는 굴곡파절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서비컬 어브프렉션인 거죠. 네. 굴곡파절은. 그래서 제가 뒤에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이제 치아가 파절되면서 좀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쪽이 떨어져 나가는 뜯겨나가는 거거든요. 전 뜯겨나간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마치 우리 건물 외벽에 벽돌이 툭툭 떨어지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칫솔질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 때문에 부식 또는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 진료를 봐오고 환자분들을 관찰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아까 호 원장님이 강조하신 굴곡파절 쪽이 더 많은 것 같고, 예, 제 생각도 그래요. 마모, 양치, 칫솔질 그렇게 한다고 물론 갈리겠지만 그렇게까지 갈릴까요?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칫솔질해서 그러면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다 파여야지 왜 요것만 파였냐. 주로 작은 어금니 부위에 많이 생기니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굴곡파절이란 말을 더 좋아하고요. 권 원장님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치아는 굉장히 위아래로 힘을 많이 받는 조직인데요. 이 단단한 것들이 위아래로 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쭤보고, 그리고 보통 대나무를 예로 드는데 대나무 같은 거를 위아래로 누르면 대나무는 가운데가 뜯겨져 나가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막 무협지 이런 데서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가운데가 뜯겨져 나가기 때문에 치아도 똑같다. 특히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40대, 50대, 60대가 지나갈수록 이제 잇몸뼈는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 에나멜이 아니라 이제 치아의 뿌리 부분 뭐죠? 시멘텀 부분인가요? 그렇죠. 시멘텀 부분이 드러나는데 시멘텀 부분은 에나멜 부분보다는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뜯겨져 나간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는데, 권 원장님은 어떻게 설명드리나요? 저도 사실 거의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치아를 관리하는 칫솔질 때문에 마모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두 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 칫솔질의 경로를 따라서 파였을 건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작은 어금니, 심하신 분들은 큰 어금니까지. 의외로 앞니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얘기는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서 유독 생기는 것이라면 힘을 받았을 때 치아가 미세하지만 하나의 뭐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비틀리거든요. 그렇죠. 비틀리면서 그 힘이 집중되는 부분이 어떤 치아의 끝부분이 아니라 치아의 중간이고 치아 목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치아의 표면 부분 툭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아가 꼭 그렇게 저희 생각처럼 수직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치아는 기울어져 있고 항상 약간의 비틀린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많이 봤던 케이스들 중에는 아래에 있는 굉장히 고른데 위에 있는 삐뚤빼뚤해요. 그러면 이 치경부 마모가 위에 더 많이 생기더라. 이런 것도 있고, 한쪽씩 반대로 봐도 한쪽은 되게 고른데 유독 한쪽이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왼쪽만 조금 교합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왼쪽이 치경부 파절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하게. 그런 것들은 굴곡 파절이 맞다라는 약간의 그런 임상적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설명이 좀 길었는데 결국엔 치아가 어떤 비정상적인 힘을 많이 받게 되면 치아의 이런 목 부분부터 툭툭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됐건 간에 겉부분을 덮어주는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치아의 속살 부분이죠. 상아질, 덴틴 부분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닿던 간에 시리죠. 뭐 심한 분들은 막 통증까지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방치가 되면 힘은 계속 누적이 되고 치아는 계속 툭툭툭 떨어져 나갔다 하다 보면 신경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아예 이 치아의 절반을 넘게 이렇게 패이다 보니까 치아가 뚝하고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치아 대신에 매를 맞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재료를 채워줘서 이제 그 재료가 대신 힘을 받을 수 있고 치아는 좀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재료는 저희가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건 원장님이 한번 그 두 가지 재료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재료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친숙한 레진이라는 재료입니다. 레진은 치아의 윗면에 충치가 생길 때도 물론 사용하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페인 경우에도 겉부분을 표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진을 이렇게 원래 형태대로 만들어서 복구를 시켜줄 수 있어요. 레진의 특성은 또 말 그대로 치아랑 어느 정도 접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강하게 붙어서 치아를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GI라는 재료인데요. 영어 단어라 다소 어색할 수 있지만 GI는 우리가 급여 적용,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레진 치료는 개당 가격이 이제 수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GI라는 재료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하나당 이제 본인 부담금이 10,000원대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GI는 치아 색깔을 정확하게 재현하기 좀 힘들죠. 좀 하얗죠. 약간 변기통 느낌 나는 색깔. 그죠, 좀 새하얗게 돼서 특히나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티가 나서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제조사의 다양한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형태와 색깔을 맞춰줄 수 있다. 이런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도도 좀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GI는 저희가 해놓고 다듬다가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약간 살살 다듬고 이렇게 딱 마무리 해놓으면 또 오래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밖에 힘에는 좀 약할 수 있다. 요거를 제가 AI로 최근에 사진 하나 만들었다가 스레드에서 한 10만 뷰 정도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앞니에 딱 레진 GI 이렇게 딱 한 거를 AI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즘에. 여기 자료화면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치경부 파절, 굴곡 파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레진이든 GI든 그런 재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해줄 수 있고요. 아까 우 원장님께서 매를 대신 맞는다라고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을 어느 정도 흡수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다 떼었는데 얼마 안 가서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물론 접착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금방 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받던 힘을 레진이나 GI 재료가 흡수하면서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너무 막 당황하시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원래 내 치아가 손상받을 수 있었던 거를 메꿨던 요 수복 재료들이 이런 충격을 흡수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이거 치아 목 부분 패인 거 혹시 치아 많이 갈아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정말 조금 갈아내죠. 거의 사실 표면 정리 수준으로 다듬고 끝내기 때문에 그 치아를 많이 갈아내지 않나요 하는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 원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레진이라는 재료, GI라는 재료를 표면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표면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치아를 오래 쓰게 되면 겉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침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표면이 조금 더 변성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아주 고운 기구를 이용해서 겉부분만 살짝 좀 다듬어 주고요. 표면을 이제 좀 더 신선한 표면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레진이든 GI든 그런 처치를 해줘야 보다 오래 잘 붙어서 치아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치아 목 부분 떼우는 것 중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치아 목 부분 떼우는 치과는 가지 마라 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치아 목 부분이면 잇몸이랑 워낙 가깝다 보니까 명확하게 잇몸이랑 내 치아 부분을 구분을 하면 좋겠죠. 그러려면 피치 못하게 얇은 실을 잠깐 껴놓게 됩니다. 잇몸을 살짝 벌려놓고 그 안을 좀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맞아요. 진지 코드라고 부르는 그 코드를 삽입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정석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 잇몸이랑 치아가 가까워서 이 코드가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빡빡하신 분들을 빼고는 저는 모든 환자들한테 다 코드를 꽂고 이제 술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코드를 꽂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실제로 코드를 꽂아놨으면 그 벌린 잇몸 안쪽으로까지 폴리싱 잘 다듬어 줘야겠죠. 맞아요. 그 재료가 약간 넘쳐서 잇몸 쪽으로 좀 더 층을 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치과가 바쁘고 쉽게 말해서 귀찮다고 방치하게 되면 잇몸에 또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줄어들고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분명히 내 잇몸과 구분을 해서 수복을 하는지, 그다음 수복이 완료가 됐으면 그런 부분이 층이 지지 않게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지, 아까 말씀해주신 폴리싱, 연마 단계를 거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여쭤보시고 체크하시면 보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싸다고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닌 게, 싸게 받으면 나라도 안 하겠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잇몸 치료 편도 찍었을 텐데, 잇몸 치료하다가 탁탁 걸려요. 이게 딱 치아 목 부분 떼어놓는데, 그럼 저는 화가 한번 확 치밀었다가 이렇게 할 거면 바지를 갈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다듬어 드릴게요. 그냥 다듬고 끝내는 맞아요. 경우 많은데 저희는 다듬어 드리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항상 잘 지켜주는 치과를 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써주는 치과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치아 목 부분이 패이고 시린 증상이 생겼다면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방지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짧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요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치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